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고요. 영국에 있는 가상의 마을인 캠플포드가 배경인데, 신을 믿지 않는 청년인 워커가 다가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신이라는 존재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며 대화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브라운 신부는 오히려 반대라며 생명의 다채로움을 봤을 때야말로 하느님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냥 봐선 단순한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브라운 신부라는 인물이 얼마나 상대의 주장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이해심과 직관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시면 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더욱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날은 교회에 있는 종탑이 완공이 되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교회 행사에 카톨릭 신부님인 브라운이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럼 이제부턴 이 행사에 어떤 인물들이 모여 있는지 한 명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브라운 신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워커라는 청년은 종교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의사표현을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이 교회는 윌프레드라는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올린 지붕에 새로 맞춘 시계판 세종까지 세시정각에 처음으로 세종소리가 울릴 겁니다. 꼼꼼한 성격의 독신이라 여성 신도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 공연을 위해 참가한 펠리시아라는 여성을 포함해 일단 노래를 하신다면서요? 목사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요. 평소 브라운 신부를 도와 성당을 관리하고 있는 메카시 부인과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라 생활에 여유는 부족하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을 직접 싸들고 나온 수지라는 여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자매님들, 여기가 우리 성당 같네요. 그러게요. 이때 주민들 뒤쪽에 보시면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대장간의 주인인 시미언과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의 모습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참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 또 한 대의 차량이 교회로 다가오더니 누군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초대장은 우체국에서 분실됐나? 헌데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술병에 입을 가져다 대며 마시더니 천주교와 개신교 신도들이 모여있는 꼴을 보니 가관이구만 하며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순간 뻥져하는 사람들 사이로 듣다 못한 펠리시아가 괜한 소리 하지 말라며 그를 저지하려 하자 오히려 그 남성은 음흉한 눈빛으로 펠리시아를 향해 성적 농담을 날리게 되고요. 그 뒤로도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며 추태를 보이다 결국은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시미언과 크게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목사 윌프레드가 그를 관조로 데려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파티에 나타나 추태를 보인 인물은 이 교회 목사인 윌프레드의 동생인 노먼이었던 거였고요. 참다 못한 형은 동생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네가 평소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데 더 이상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너랑은 인연을 끊고 재산도 나누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넌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다음 장면은 형이 말한 게 진심인가 하며 혼자서 고민 중인 노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보면 아까 브라운 신부에게 삐딱한 질문을 했던 워커가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노먼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딴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암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 행사는 순탄하지가 않았지만 시간은 흘러 3시가 가까워져 오게 되고요.
드디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탑이 울리는 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살짝 종이 울리는 시간이 어긋나기도 했지만 별 이상 없이 행사는 마무리되는 건가 싶은데, 이때 묘지 쪽에서 펠리시아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급히 달려간 일행들은 그곳에서 죽어있는 모습의 노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누군가가 뒤에서 망치로 내려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정황상 발견된 흉기가 대장장이인 시미연의 것일 뿐더러 몇 시간 전 두 사람이 다투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요. 사건 추정 시간 또한 명확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결국 경찰들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헌데 그때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사실은 자신이 벌인 짓이라며 죄를 털어놓게 되는데, 증언은 잠깐만요. 제가 그랬어요. 이후 브라운 신부와 윌프레드 목사는 절대로 그녀가 범인이 아닐 거라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특히 윌프레드 같은 경우는 죽은 대상이 자신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어찌 엘리자베스 같은 여성이 한 방에 망치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겠냐며 분명 그의 남편인 시미언이 범인인데 그녀가 죄를 뒤집어 쓴 것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닐 거예요. 남편 짓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평소 탐정 소설을 즐겨 읽고 퍼즐을 좋아하던 브라운 신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여기게 되는데,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녀를 찾아가 무슨 말이라도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브라운 신부가 전하자 엘리자베스는 남편인 시미언이 도박으로 노먼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어렵게 그를 찾아가니 노먼은 남편의 빚을 갚고 싶다면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라며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몇 번 남았죠? 2번 정도면 돼. 다 남편을 위한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는 원치 않게 노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결국은 참지 못한 그녀가 남편의 망치로 그를 죽인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하나 의문인 건 자신이 언제 어떻게 노먼을 만나 죽인 것인지에 대해선 일절 말을 꺼내놓지 않았는데, 이를 의아하게 여긴 브라운 신부는 몰래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다 망치에서 아무런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후 사제관으로 돌아와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는 분명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문이 없는 걸까 하며 고민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청소를 돕기 위해 방문한 메카시 부인이 반드시 전해드릴 말이 있다며, 런던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여기 있으면 돈이 더 드니까 내 말 들어. 수지, 그러니까 폴란드 이민자 여성이죠. 그녀가 사건 당시 죽은 노먼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단숨에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사람 집을 청소했어요. 브라운 신부가 그날 어째서 노먼과 다투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길 자신은 이민자 출신이라 돈이 필요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그의 방을 평소보다 일찍 청소하러 들어갔다 노먼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일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나 싶어 말을 걸었더니 그는 오히려 누가 이민자 따위의 말을 믿어주겠냐며 거절을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브라운 신부는 다시 수지에게 혹시 당신이 본 노먼의 상대가 엘리자베스였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신부님께는 얘기 못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자신이 본 노먼의 상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브라운 신부는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일전에 파티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워커라는 남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노몬의 가정부였던 수지한테 들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그를 향해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자 워커는 흥분한 모습으로 당신도 나를 변태라며 비난하려고 온 겁니까? 하며 화를 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 걱정 마요. 비밀은 지킬게요. 브라운 신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절대로 비밀을 지킬 테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워커는 매우 슬퍼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먼을 이기적이고 잔인하다며 비난했지만 자신에게만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소년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브라운 신부는 동성연애자이긴 해도 그의 감정은 진짜구나 하며 이런 자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를 죽였을 리는 없다고 여기게 되고요. 할 얘기 있으면 와요. 달라지라고는 안 할게요. 파티에 있던 사람 중 누구라도 범인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누군가를 지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자 브라운 신부는 잠시 자리에 멈춰 이제 어찌 해야 하나 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설마 벌써 3시가 된 건가 하며 시간을 확인한 브라운 신부는 사건 당시 어긋났던 시간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요. 꼼꼼한 성격의 윌프레드 목사가 웬일인 걸까 하며 고민하다 혹시 종을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말인데, 브라운 신부는 종탑 지붕에 벗겨져 있는 장갑을 발견하게 되면서 윌프레드 목사가 어긋난 시간을 수정하러 대장간 망치를 들고 올라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행사 때 시간이 수정되지 않은 걸로 봐선 그전 예상치 못한 일로 망치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일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 신부는 윌프레드 목사를 불러 이번 사건의 범인이 당신이지 않냐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에 그는 그동안 내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정말 노력했다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어떠한 망나니 같은 짓을 저질러도 용서하며 지금껏 참아왔지만 그 짓을 벌이는 걸 본 순간 참을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동생과 워커의 연애 행위였는데,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목사는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도 맞고 옥상에서 망치를 던진 것도 맞지만 어찌 하늘에서 떨어진 망치가 한 번에 동생에게 닿을 수가 있었겠냐며 이건 내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의지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고요. 모든 건 하늘의 뜻이었으니 자신은 회개도 하지 않을 거고 양심의 가책 또한 일절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브라운 신부는 결국 참다 못해 그럼 당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엘리자베스는 어찌 설명할 거냐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저지른 악의를 정당화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게 되는데, 주님은 당신의 속죄양이 아니란 말이오. 그제서야 윌프레드는 자신이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고 잘못 또한 뉘우치게 되고요. 브라운 신부는 그를 경찰에 인도하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거라며 범죄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 영국 사람 솜씨 지금은 괜찮은데요? 아일랜드라니까.